안녕하세요. 기똥찬이입니다. 기똥찬이네 기똥찬이. 네. 오늘 프로젝트 큐포티 38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 어떨까 뭐 이런 그 공상 같은 생각을 하는 걸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전에도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딱 뭐 과거로 돌아가게 되거나 혹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과거의 나한테 뭔가 한마디만 딱 전해줄 수 있다면, 뭔가 그 제약이 있어서 만나거나 뭐 아주 긴 뭐 내용을 전해줄 수가 없고 딱 한마디만 나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 뭘 나는 전해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뭐 제가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또 이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실수나 뭐 어떤 다시 한다면 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어떤 키 메시지 같은 거를 전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10대 그리고 20대 그리고 30대의 저에게, 혹은 그 시기를 겪고 계시는 어떤 불특정한 여러분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영상을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제 영상이 늘 그렇지만 제 얘기가 뭐 어떤 정답이거나 혹은 정답에 가깝거나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살아온 어떤 개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조금 후회했던 것들,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다 했던 것들,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그때 이런 나의 모습보다는 좀 이런 모습,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조금 더 행복했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엄청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 메시지, 키 메시지들을 좀 정한 거라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뭐 저런 건 말도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은 이미 자기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납득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너무 훌륭하게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말을 전혀 납득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분들께는 좀 좋은 영향으로 좀 어떤 그냥 의견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컨텐츠들을 그 전에도 좀 찍었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조언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언이잖아요. 이런 어떤 조언들을 가까이서 해줄 만한 아주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뭐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좀 부족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충고나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건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저랑 이제 20살 혹은 3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른들 뿐이어서, 그분들 세대와 제 세대가 격차가 좀 있었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이 제가 살아가는 환경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언들이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딱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물론 그런 조언과 충고도 너무 감사했지만 조금은 나랑 좀 가까운, 뭐 짧게는 한두 살, 5, 6살, 뭐 10살 이렇게 안쪽으로 좀 나랑 세대가 비슷하고 조금 직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나간 사람들의 어떤 조언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망이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비단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세대가 지나고 세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이유에서건 나에게 어떤 그런 아주 직전에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분들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는 이런 갈증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차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영상의 가장 첫 시청자는 저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제가 볼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찍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10대, 20대, 30대 그때의 나에게.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무슨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20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맞추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거, 좀 아쉽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10대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반항정신. 예. 너무 뻔한가요? 근데 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랐고, 저는 진짜 그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되게 착하려고 했던 학생이에요. 제가 착하려고 했던 학생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착했다는 게 아닙니다. 착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제 안에는 굉장히 착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10대 때는 분출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다가 20대 30대 들어가지고 터트린 경우예요, 저는. 근데 돌아보면 10대 때 그렇게 그냥 기성세대 분들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랐다는 거, 그게 제 인생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10대 때 좀 반항하고 그런 어떤 순종하려고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제 10대가 좀 더 풍성했을 것 같고, 그때 제가 했던 생각들의 깊이에 따라서 20대 30대의 모습도 좀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반항이라는 건 뭐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마라, 뭐 가출해라, 뭐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반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려는 반항은 이런 겁니다. 공부해라, 학생은 공부해야지 라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일면은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부모님이 공부하라니까 해야지, 선생님이 학생은 공부하는 신분이라니까 그게 맞을 거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사고적으로 반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맞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10대 때는 끊임없이 달고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 공부해야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은 꼭 공부만 하는 신분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부모님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저는 학원도 안 다녔거든요. 학교 끝나면 돌아다니면서 해찰 부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말을 되게 잘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갔죠. 뭐 떡볶이도 안 사 먹고 문방구에서 뽑기도 안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10대들은 엄마가 학교 끝나면 집으로 와 하면 그게 진짜로 좋은 걸까? 학교 끝나고 집으로 안 가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물론 막 제가 하는 건 막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 반항을 하라는 거예요, 사고적으로. 그러면 나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으면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어떤 불법이나 혹은 어떤 10대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범주를 넘어서는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사고적으로는 넘어가 봐도 되겠죠. 근데 그걸 더 구체적이고 깊게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작점에 엄마나 선생님이 하는 얘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수용해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대 이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아기, 뭐 그런 정말 어린 친구들은 보호가 필요하죠.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때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10대가 되면서부터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각도 생기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하기 싫은 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나 어떤 기성세대 어른들이 이야기해주는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어떤 훈련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그리고 그 10대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새로운 것들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10대의 그런 왕성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봐도 10대야말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혹은 부딪혀보고 혹은 수용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나라는 게 누구인지 어렴풋이 좀 그 줄기를 잡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을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이미 길이 좀 어느 정도 한정돼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이어트 할 때 커팅하듯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커팅해서 잘라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딱 남긴 상태거든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좁은 상태인데 10대나 혹은 뭐 청소년은 그 가능성이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아주 좁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그 무한대의 가능성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스스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세상이랑 지금 10대가 살아간 세상은 너무 달라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는 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10대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죠. 만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TV 틀어가지고 뭐 저녁에 4시인가요? 5시부터 하는 그 딱 만화, 뭐 슛돌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냥 보는 그 시간대 TV 틀어서 보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저희는 케이블도 없었어요. 투니버스가 생긴 게 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데 그게 되게 센세이션이었죠. 그럴 정도로 뭐 TV 컨텐츠, 만화 컨텐츠를 보는 건 되게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뭐 만화방이 있었고, 만화방도 이제 제가 물리적으로 가서 뭐 300원이든 500원이든 내서 거기 있는 책 중에 이제 빌려 와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게 그렇게 좁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 보면 그냥 유튜브에 뽀로로나 타요 이런 거 엄청 많고, 뭐 저기 뭐야 케이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SK나 KT 그 케이블, LG 케이블 보면 거기에 이미 아이들 컨텐츠가 꽉꽉 들어차 있어서 그냥 어느 시기나 어느 시간이나 그냥 막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봤던 것들을 내 아이는 24시간 원한다면 그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이걸 내가 자라왔던 방식대로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익숙하게 그냥 돼 있으면 되는 건지,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제 부모님은 TV에서 만화 컨텐츠도 없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만화 자체를 보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지금 컸잖아요. 만화 보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는 뭐 게임을 해도 아시안 게임 나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세상이니까 저희 때는 게임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게임해서 막 애들의 어떤 그런 뭐야 그런 뭐 정신 세계를 망친다느니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게임하면서도 금메달도 따고 국위선양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만화를 보는 것만 해도 그렇게 다른데 만약에 이제 10대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저같이 이제 40대나 더 50대, 60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랑은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반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다고도 봐야 돼요. 어느 일면은 맞다. 그러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성세대가 알려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고 기성세대도 그런 세상을 10대로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10대가 너무 좋은 게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도 그 책임을 부모님이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여러 가지를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더 세상에 나아갈수록 실수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돌아가서 제 10대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면 정말 반항하고 마음껏 실수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시기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매일 예습하고 복습하는 걸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짜 뭐 어떤 뭐 진리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그걸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하루 이틀 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물론 어떤 습관적인 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죠. 학업적인 면에서는. 근데 오로지 학업만을 위한 거지 제 상상력이 더 크고 사실은 어떤 삶이 풍성해지고 즐거움을 느끼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순간은 예습복습하면서 뭐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아니고 예습복습하지 않고 엄마 몰래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시간, 엄마 몰래 책 뒤에다가 만화책 숨겨놓고 봤던 그 만화책 내용, 그 슬램덩크의 그 희열,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어떤 면에서는 잘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냥 노세요, 마냥 뭐 게으르세요, 학교 공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반항하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저는 좀 강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난 이미 반항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불법적인 거, 여러분들이 진짜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걸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거나 절대로 안 돼요. 담배 피는 거는 뭐 모든 세대에 있어서 다 백해무익하지만 어쨌든 피고 싶으면은 그 법적인 테두리가 허용하는 시기에 피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고 싶으면 20대 돼서 피라고. 무조건. 그건 무조건이에요. 그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반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 반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반항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반항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반항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사고적인 반항,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저 사람이, 저 어른이 나한테 이거 해야 된다고 할 때 나는 진짜 그걸 하고 싶은지,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다면 왜 그런지, 그걸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멍 때려도 상관없어요. 원래 10대 때는 멍 때리는 거예요. 제가요 10대 지나고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40대 돼 보니까요, 세대가 지날수록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멍을 안 때려요. 멍을 안 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연구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멍 때릴 때 진짜 이 연결이 안 돼 있던, 정말 멀리 있던 어떤 개념들이 연결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연결돼서 얘기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그 멍 때릴 때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 되면서 창의력이 폭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무슨 저처럼 이제 뭐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의력이 어떤 거에서 필요하냐면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창의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창의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더 맛있는 메뉴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조합으로 내가 먹으면, 내가 계속 먹는 얘기만 하네. 뭐 아무튼 이렇게 되게 실생활에 창의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야 더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멍 많이 때리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을 순종적인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반항적인 방향으로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와우, 벌써 시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 그 다음 20대, 제가 이 10대는 반항정신이라고 해서 20대는 무슨 정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썼습니다. 20대는요,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20대가 되면요, 한국 청소년들은 벌써 엄청난 끝을 맞이합니다. 수능을 기점으로 이 12년간의 대장정, 요즘에는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죠. 12년, 15년, 뭐 길게 보면은 평생 달려왔던, 그냥 수능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대장정이 끝이 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20대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20대는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시작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시 다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새로운 나이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보시는 만약에 30대 40대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20대 중반 분만 계셔도 20살 하면 그냥 다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할걸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딱 20살 19살 수능이 끝난 친구들을 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입에 붙은 게 다 그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수능 끝났다. 혹은 정말 안타까운 게 수능을 망쳤어. 아,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네 이제. 이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확장해 볼까요? 20살에 수능이 끝나서 대학생이 됐어요. 혹은 재수생이 됐어요. 자, 그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 만약에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수능 현역으로 못 가고 이제 재수했잖아, 나 인생 끝난 거야. 대학 들어가가지고 2학년 3학년 되신 분들 보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대학 입학했는데 거기 동기들 중에 나보다 한두 살 많은 형 있잖아요. 한두 살 많은 누나 있잖아요. 근데 대학 1학년 다니다 보면 그 나이 차이가 느껴져요? 저는 못 느끼겠던데. 저는 같이 다녔던 형님 중에 대학을 한 2년 정도 다니셨나? 그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같이 입학했던 형님 계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4살이 많은 거죠, 그 형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형님은 뭐 24살이라고 치면 20살짜리 애들이랑 학교 다니면서 인생 처음에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만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배터리 갈고 왔습니다. 네. 제가 학교 같이 다니던 형님 중에는 4살이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은 아마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입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학교 같이 다닌 저는 형님이 형이지만 그냥 형일 뿐이지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1학년 다닐 때도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형이 있고 이 형이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일 뿐이었고 그 이상은 생각 못 해봤어요. 아유, 불도 꺼졌네요. 괜찮나요? 평소랑은 좀 다른 분위기지만 불을 켜고 하겠습니다. 조명이 나갔네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형님이 나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그 형님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셔가지고 4년을 내리 그냥 공부하셨어요. 저희는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휴학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빨리 이제 군대를 아주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여름 방학에 가서 그 여름 방학에 왔어요. 그러니까 휴학을 뭐 그 사이에 한 학기 한 학기 해가지고 버리는 시간 없이 딱 2년만 갔다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니까 형은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딱 갔는데 2학년 시작할 때 갔는데 형은 4학년인 거예요. 졸업반이었어요. 나는 아직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아직 3년이 남았는데 형이 졸업할 때는 나이대가 졸업하는 그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형은 바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취업을 할 때 또 그 취업생들, 취업 준비생들 나이를 보니까 또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더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때는 4살 차이였다가 졸업반 때는 뭐 한 2살 이렇게 차이였다가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더 이제 취업 준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의 뭐 1살이나 동갑이나 더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형은 4년이나 이게 됐는데 차이가 났는데 1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20살 처음에 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내 1년, 내 6개월, 내 2년, 내 3년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그게 사실은 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 엄청나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지나고 보면은 전혀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물론 여러분 물론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죠. 그 1년 2년 때문에 뭔가가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제가 봤던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점점 이렇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 머지않은 시기에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뭐랄까 20살에 내가 인생 끝났어 망했어 라고 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뒤로 가잖아요. 30대 40대 지금 제가 40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30대만 돼도 사실은 수능보다 더 인생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지금 30대 분들 보시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수능 망친 거보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30대가 되면 훨씬 많고 사회에 나가면 매 순간들이 진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뭔가 내가 진짜 잠깐 실수한 건데도 오 이렇게 내가 책임을 크게 져야 되나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운전만 해도 그래요. 근데 운전하다가 잠깐 잘못해도 뭐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수능 망친 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최소 12년 동안 준비했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한 번에 내가 쏟아 부어가지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이제 아무 일도 아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쏟은 노력을 그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걸 못했을 때 속상한 걸 알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속상함이 아무리 커도 복구할 수 있어요. 20대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10대부터 그 수능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시스템 그게 끝이다. 저는 진짜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었냐면 뭐 고2 고3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야 1년만 2년만 고생해. 그리고 대학 가면 놀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가면 노는 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대학은 노는 데구나.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는 데구나. 그냥 뭐 놀러 다니는 데구나. 근데 대학 가가지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게 대학 가니까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 대학교 1년 공부하는 게 저는 고등학교 3년 공부하는 것만큼 양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대학 가면 뭐 되게 막 토론하면서 공부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자 이제 공대생이라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교수님이 딱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외워. 그냥 이거 외우는 거야 1학년 거는.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의 4학년 때까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4학년 되면 이해 안 되지? 그냥 외워. 니네가 이거 연구하고 싶으면 석사 되고 박사 돼서 해. 그 대학교 4년 내내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외우기만. 너무 웃기죠. 대학교 가면 뭐 창의적인 거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대 한정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과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공대 한정으로만 얘기하자면 그냥 뭐 어떤 법칙이나 어떤 수식이나 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좋죠. 근데 안 돼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우는 걸 바탕으로 석사에 가서 다른 사람이 어떤 연구했던 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혹은 그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그게 끝나야 박사 과정에서 진짜로 내가 새롭게 연구해보고 싶은 걸 하는 게 공대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내내 그냥 고등학교 공부, 고등학교 3년 내내 했던 걸 4번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공부를 하고 싶어? 그 대학 가서 진짜 시작이야. 니 이거 고등학교 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차라리 겁은 먹었겠지만 그렇구나 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뒤통수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한다? 대학교가 시작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알겠죠? 고등학교 10대가 끝나서 20대가 시작됐으니까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뭐 수능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20대에 있다, 10대로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럼 20대 때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20대 때 그걸 뭐 한 6개월을 1년 2년 했다? 그럼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그래봤자 23살이고 뭐 5년을 해도 25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공대 공부 못했거든요. 전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공대 뭐 어떤 연구는 안 하잖아요.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닌 대학, 물론 등록금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워. 제일 아까운 게 그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끝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나이예요. 저는 29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공대 공부가 아니고 영상을 해야겠다고 제가 마음 먹은 건 군대를 갔다 와서예요. 그게 뭐 24살인가 5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하지 못했고 뭐 편입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진짜로 학교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영상 공부를 뛰어든 건 28살이었나? 27살인가 그래요. 20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27살이면 끝난 거죠. 사실은 인생 끝난 거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 근데요,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와서 보면 더 그런데 27살이면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완전 제로 베이스, 완전 리셋 하고 그냥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27살에 시작해서 그걸 10년 해도 37살밖에 안 돼요. 10년이나 해도. 물론 그때는 그 생각을 하죠. 아, 내가 27살인데 이거를 20살 때부터 7년 동안 해온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난 뒤처지는 거 아닐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도 30대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20대 때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엄청 전문적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좀 어설프잖아요. 그렇게 7년 하는 거랑 내가 27살부터 진짜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거기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는 뭐 1, 2년은 거의 같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이 분야에서 뭐 7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거랑, 이 사람은 그 7년 동안 완전 다른 세계에 있었잖아요. 그 경험을 끌고 가져와서 완전 다른 세계 접목시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요즘에는 그런 인재상이 또 각광받고 있잖아요. 완전 다른 것들을 연결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뭔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20대에 뭔가를 너무 많이 끝내.
봐요. 일단 수능을 끝내면서 20대를 시작하죠. 남자들은 뭐예요? 군대를 가요. 군대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만 생각해요. 내가 이 군 생활이 언제 끝날까? 디데이를 막 잡아가지고 하죠. 그럼 또 그게 끝나는 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20대는. 그럼 20대 그게 끝났어? 그러면은 대학을 만약에 갔다고 쳐요. 그러면 대학이 또 언제 끝날까를 또 그걸 또 끝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대를 보내면 20대 이미 중반이 되면 이미 인생의 중요한 3가지를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되게 10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어. 그 끝을 좋은 대학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군대를 우연히 너무 좋은 데를 갔어. 그래가지고 군 생활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냈어. 그리고 대학 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 대학 생활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쳐요. 그렇게 3개를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냈다고 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 없을걸요? 저는 이런 사람 거의 못 봤는데. 저만 해도 이 3개 중에 2개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좀 그래도 좋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그게 이외에는 내가 노력으로 해가지고 좋게 끝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20대 중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미 좌절을 겪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20대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해도 되는 나이인데 이미 좌절을 몇 번 겪었고 이미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취업이라는 걸 또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취업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수능의 좌절감이랑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단타로 엄청난 좌절을 겪잖아요. 저도 진짜 많은 좌절을 겪었거든요. 하루에도 막 10번씩 좌절을 겪어요. 하루에도 10번씩 넣었던 그 이력서가 10개 다 미안하다는 그 문자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좌절감이 수능이랑 맞먹어요. 그게 쉽게 넣었다고 쉽게 그냥 잊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와, 이게 되게 그 좌절이 진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다는 게, 취업 준비가 어렵다는 게 이력서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거절감, 그 상실감, 그 좌절감을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해요. 그냥 나 혼자 삭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술 마시는 분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 피우면서 삭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져요. 그걸 20대 때 겪는 거예요. 20대 때. 나는 그게 결코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왜 20대 그 젊은 청춘들을 왜 그렇게 좌절의 늪에 빠뜨려? 저는 20대는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놀이 하면서 정말 10대 때 그냥 생각만 하던, 그냥 꿈만 그리던,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라고 그냥 질문만 하던 것들을 실제로 실현해보고 부딪혀보고 실제로 해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아니었어, 해보니까 맞았어, 이런 것들을 실험해봐야 되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대학은 그런 데 아니에요. 내가 해보고 싶은 공부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하고 동아리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감을 내가 표출할지, 그런 것들을 해보는,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얘기가 진짜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30대, 제가 작년까지 겪었던 30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인정신을 가져라. 예, 장인정신입니다. 자, 30대에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될까? 그 키워드가 뭘까? 그러니까 저를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혹은 이 일을 할 때 저 일을 할 때
저는 다행히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뚜렷했기 때문에 분야를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뭐 이력서 같은 것들을 보거나 뭐 하면 그 이력서가 정말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화려하냐면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추세가 많아지는데 어떤 일을 할 때 1개월, 2개월, 3개월 길게 1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나한테 맞는 일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막 해보는 건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20대 때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허용되는 나이니까. 물론 30대라고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한을 두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정해진 분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30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30대라고 해도 계속 20대처럼 시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혀 비판하고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나이로 딱 자른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으로 자른 거예요. 제가 임의로. 하고 싶은 일이나 분야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인내하고 견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30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고 30대 정도쯤에 혹은 중반쯤에 혹은 뭐 어느 나이더라도 그게 딱 생긴 사람 10대라도 그런 일이 딱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견디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잖아요. 저는 영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하고 싶다는 이 분야 안에 모든 구성체가 제가 다 하고 싶고 막 마음이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영상을 하면서 안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뭘까요? 클라이언트랑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되게 긴 시간을 가지고 엄청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객이랑 뭐 영상을 만든 담당자로 만나가지고 이 부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얼마예요? 이렇게 돈 들여야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쉬울 수 있는데 저는 성향이 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그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 요구가 과연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 때문에 요구하는 건지를 저는 알고 싶고 그 핵심이라면 이렇게 어떤 연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연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당신이 원하는 그 결과값을 내기에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을 알고 싶고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뭔지 그 요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도 시간이 한정적이고 본인의 업무도 있고 저는 저대로 작업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이렇게 잘 조율하는 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모든 과정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그 부분들 중에 내가 정말로 이 부분은 흥미가 있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렵고 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밀어놓고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려면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걸리니까 이거는 안 해. 이거 했다가 이 부분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화려한 그 2개월 3개월만 있는 그런 어떤 너무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에서 그거를 그렇게 짧게 했는지는 이 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게 궁금해서 왜 이때는 이렇게 이력이 짧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궁금해 하거든요. 이유가 있겠지. 그게 납득이 가능하면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걸 굉장히 오래 물어보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어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면접을 많이 봐야 되는 분들은 그냥 그것만 보고 팩트만 보고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넘기고, 이 사람은 너무 짧게 일하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짧게 일하고 나갈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판단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짧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짧게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금만 그 부분을 넘어서면, 극복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서 멈춰버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장애물만 탁 넘어가면은 진짜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턱을 넘어가지 않고 자꾸 거기서 빙빙 돌고 업그레이드 레벨업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몹 하나만 더 잡으면 레벨업을 하는데 자꾸 그걸 안 잡고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럼 빨리 끌고 뭐 멱살 잡고 끌고 가서라도 야 이거 한 대만 더 때려, 그럼 너 레벨업 하면 더 훨씬 더 에너지도 많고 또 뭐 만화도 많이 차가지고 이제 너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스킬도 찍을 수 있는데 왜 안 해? 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보일 때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30대 분들, 특히 이제 요즘의 세대를 사시는 30대 분들은 모든 걸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여서 조금 진짜 요만큼이거든요. 진짜 직전까지 왔어. 근데 그거 포기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시고 싶다면 그걸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이게 성과가 없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나한테 어떤 득이 될까 모르겠는 일도 한 땀 한 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진짜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날이 올 거고, 그게 길든 혹은 그 기간이 짧든 간에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견디고 있는 건 휘발되지 않는다. 근데 농축된다, 내 안에 쌓인다. 그게 지금 이게 폭발됐지 혹은 10년 뒤에 폭발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거는 나에게 자양분이 된다. 만약에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그릇이 너무 커서 이걸 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걸 다 담았을 때는 진짜 많은 양이 담겨서 정말로 엄청난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뭐 물론 반대로 지금 당장 폭발했던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릇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것들이 너무나도 결과가 안 나오고 힘들 때는 내가 지금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땀 한 땀 내 이태리에서 가죽을 만드는 장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만들면 정말 그거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가치를 정말로 매겨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인정신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충고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거의 1시간을 떠들었는데요. 제가 진짜 말하는 걸 좋아하죠. 10대, 20대, 30대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아마도 40대, 50대가 되면 40대였던 저한테 또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뭐 45살 혹은 뭐 50살 어떻게 보면 형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좋은, 저랑 이제 결이 맞고 생각의 방향이 비슷한 그런 분이 저한테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구나.
아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면 아 저런 결과가 생기고, 아 내가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게 없구나, 이렇게 저는 좀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오늘 약간 뭐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말이 막 꼰대 같았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뭐 좋은 충고 혹은 좋은 조언 정도, 좋은 의견이 좋겠네요. 좋은 의견 정도로만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혹은 약간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끄덕거리는 정도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견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그런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은 39번째, 그 다음은 40번째거든요. 딱 2개의 영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개의 영상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휴가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를 갔다가 바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상황 봐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